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의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아시아, 유럽에 이어서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기대치는 또다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월요일인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76.05포인트, 2.79%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4.68% 폭락했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역시 3.88%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0.5%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고 금리 인상이 급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2% 이상 하락폭을 보이며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가상화폐 가격 역시 동반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였던 지난 3월 수치와 같은 기록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이 향후 1년간 5.5%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또 주거비용 기대 상승률도 4월 5.8%에서 5월에는 6.0%로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처음으로 대면한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들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미 양국의 확고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ill only strengthen our deterrence and also international sanctions. It will only isolate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블링컨 국무장관도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Our goal, simply put, is a peaceful and stable region and world. Until the regime in Pyongyang changes course, we will continue to keep the pressure on. 두 장관은 또 양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 안에 협의체가 가동되고 미국의 전략 무기 전개 문제도 필요하면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하는 내용도 두 나라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일본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고 박진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또 박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며 효력을 상실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현장에서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영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제2 발사대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이곳은 일반인 출입은 완전히 통제됐고요. 연구원들만 발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비는 오지 않지만 구름이 잔뜩 껴있고 초속 약 7, 8m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기상청은 오늘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비가 오면 발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궂은 날씨 때문에 오늘 누리호가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동할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어제 연구진들은 누리호의 이송을 결정하는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비가 오면 자칫 길이 미끄러워져 이송 중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전기 작업을 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단 오늘 날씨를 보고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에 따라 한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아예 하루가 미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정대로 오늘 이송이 진행된다면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에 실려 성인이 아주 천천히 걷는 속도인 시속 1.5km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고정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할 엄빌리칼에 연결해 소화와 안전장치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발사는 내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지만 이송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벌써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는 오늘부터 공장 일부가 멈춰섰고 울산 여수의 석유화학 업체들도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야적장. 기저귀나 포장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가 곳곳에 쌓였습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제품인데 컨테이너에 담겨 파란 방수포에 쌓여 출하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류업체에도 운송 일정을 놓친 컨테이너와 탱크가 쌓여 있습니다. 이제 수출이 나가야 되는 저희 석유화학 제품들인데 이 화물들은 벌써 정해진 일정을 놓치고 있는. 전남 여수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절반까지 떨어졌고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생산을 멈춰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나가니까 적체를 해놓는 거고 그 적체 공간이 없으면 그만큼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국내 최대 철강 회사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제 공장과 냉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창고는 물론이고 공장 앞 도로까지 완성된 철강 제품들을 쌓아뒀지만 이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열연, 후판 등 다른 공정도 중단 위기에 닥쳤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고로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사측의 판단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반도체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순도 황산을 만드는 울산의 고려아연. 조합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막으려 하고 경찰은 제지에 나섭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 지켜낼 것이고 42만 화물 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이 안전운임제 꼭 지켜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일 1,000톤가량의 황산이 보내져야 하지만 물류가 막히면서 생산량도 8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협상 결렬 소식에 산업 현장의 생산 중단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